한덕수 총리가 오늘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을 보류하였습니다. 여야가 합의해라 라면서 덕수 형님이 니들이 좀 해줘 이러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가 합의에 안을 제출하면 내가 임명을 하겠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내가 보류하겠다 라면서 오늘 갑자기 폭탄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셈인데요. 그러면서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를 한 셈이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안을 내주면 내가 그것대로 임명을 하겠다.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의 내용을 보면은 한덕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해석을 좀 가능하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합의가 불가능한 걸 알 텐데도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한덕수는 하기 싫다는 얘기를 돌려서 한 거잖아요. 내가 임명하기 싫어 이 얘기를 돌려서 한 거야. 그러면 임명하기 싫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또 한번 또 그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한덕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든 독박을 써야 되는 입장에 지금 놓여 있단 말이에요. 권한대행이니까 그런 거야.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도 원래 독박을 쓰는 자리인데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권한대행이 돼가지고 대통령처럼 결정을 해야 돼.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한 모든 독박은 자기가 써야 되는 거야. 근데 덕수 형님은 지금 그거 싫다는 거거든. 이게 왜 모순적이냐면 이미 앞서서 양곡법이라던가 이런 야당들의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은 다 거부권을 행사했잖아.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이런 여야 합의안을 갖고 얘기 안 했단 말이지. 그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해놓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안을 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일관되지가 않는 주장이거든. 결국 이 지점에 와서는 한덕수는 지금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기가 이거를 임명을 허락해주면은 탄핵이 무조건 일어나니까 탄핵이 100% 일어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치적인 책임 이게 내가 너무 크다 이거야. 나도 앞으로 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 이렇게 완전히 말라 죽일 거냐 생매장 시킬 거냐. 그래서 민주당한테 이게 내 책임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명분이라도 주던가 뭐 어떻게 빠져나갈 출구라도 마련해 줘. 지금 이 얘기를 던지는 겁니다. 한덕수는 이거를 찬성했다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지. 그 변절자 소리가 싫고 자기가 아무런 기반도 못 얻을 테니까 좌파도 못 가고 우파에서는 변절자가 되고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으니까 저런 어중뛴 소리를 던진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한덕수가 안 하자니 헌법재판관들이 4월 달에 2명이 그만두는 사태까지 만약에 진짜로 탄핵이 안 된다. 이러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망치는 원흉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4개월 뒤잖아. 그러니까 한덕수 입장에서는 야 그거는 내가 그때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 전에 내가 탄핵당하면 되는 거 아니냐. 덕수 형님은 결국에는 양곡법은 거부권 행사했고 나머지는 나 탄핵해줘. 여기에 가까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난 못하겠다. 아니면은 민주당 니들이 나한테 명분을 줘. 절대적으로 날 거부하지 못하게 진짜 뭘 해줘. 지금 이건데 그게 한덕수 입장에서는 야당한테 공을 던지기 위해서 저런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던졌다고 볼 수도 있죠. 그 외의 해석으로는 한덕수 쪽이 좀 대행을 좀 오래 하고 싶은 거 아니냐. 대행을 좀 오래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간을 좀 더 끌고 자기 딴에는 좀 강단 있는 모습을 통해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목적을 여기서 가진 거 아니냐. 라고도 그렇게 또 보시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덕수는 시간을 끌 수 있는 윗장이 아니니까요. 시간은 야당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덕수 입장에서는 이거를 시간을 끌어봤자 한 달도 못 갈 얘기인데 그런 정도의 가능성은 좀 제가 볼 땐 낮아 보이고요. 그 외인 결국에는 아까 국민의힘처럼 시간을 최대한 끌어줘서 좀 이재명의 재판이라도 좀 되게끔 그때까지만 도와준다면 나중에라도 한덕수는 국민의힘에서 한 자리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계산도 깔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부담은 헌법재판관이 4명으로 줄어드는 문제에 있어서 한덕수의 책임이 이제 너무나 커져버리는 문제는 좀 남아 있죠. 그걸 보고 민주당이 바로 탄핵을 진행했습니다. 내일 의결돼서 아마 이제 통과될 걸로 보이는데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안 바로 민주당이 진행을 했어요. 얘네 뚜껑 열려가지고 한덕수가 우리 뒤통수 쳤다 이러면서
내일 탄핵안 진행하자. 그래서 한덕수가 임명 보류를 선언하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제 탄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넣었는데 이 야당 측과 여당 측에서는 탄핵을 위한 정족수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국무총리를 자르는 거다. 우리는 국무총리를 자르는 거니까 탄핵이 대통령만큼 필요하지 않다. 151명이면 된다. 이런 거고, 여당 쪽에는 당연히 대통령의 대행이니까 대통령 대행을 탄핵하려면 200명이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 양쪽이 이제 그렇게 다른데, 일단은 입법조사처에서 오늘 재확인을 시켜준 거는 151명으로 재확인했습니다. 200명이냐 151명이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입법조사처에서는 한덕수에 대해서는 151명이 맞다고 오늘 재확인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적용 과반으로 입장을 재차 밝혔다. 뭐 나머지 이제 혼선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151명이 맞다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왜 그러냐면은 대행이잖아요. 대통령 대행이라는 자리는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아무한테나 맡길 뭐 얘가 해갖고 걔 맡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저렇게 직무정지가 되면 대통령의 업무를 총리가 대신하고, 총리가 이제 정지가 되면은 경제부 장관이 이제 맡아서 하고, 경제부총리가 또 맡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 그러다 보면 뭐 국방장관도 갖고 행안부 장관도 갔다가 막 이렇게 장관들이 한 바퀴 돌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 거야, 서열이. 그래서 대행이라는 거를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야. 직무정지는 대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직무가 정지가 되잖아. 그러면 다음 순번으로 넘어간다 이거야. 예를 들어 지금 국방장관 구속됐잖아요. 뭐 다른 직무정지된 장관들 있잖아. 걔네들한테는 이 대행이 안 넘어간다는 거야. 걔네들한테 넘어간다면 대행이라는 걸 탄핵해야 된다는 게 성립이 되는데, 대행이라는 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패스가 된다고. 다다음 차선으로 그냥. 바로 이런 것처럼 직무가 정지가 되면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지가 되면은 대행이라는 건 다음 순서로 넘어가면 그만이거든. 그걸 야당은 대통령 대행이라는 걸 직무정지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서열을 중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를 정지시키니까 대행은 넘어간다는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 입법조사처에서도 그건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인정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지금 총리를 정지시키는 거야. 대행을 중지시키는 게 아니에요. 총리를 탄핵을 시켜버리면 총리가 직무정지가 되니까 그 다음 순번이 경제부총리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령에 있어서 아주 막 반발을 심하게 했던 인물이라서, 그래서 야당이 원하는 결과를 해주지 않겠냐. 특히 경제부총리니까 경제의 안정이 지금 필요하잖아. 바로 이런 점에서 경제부총리가 좀 더 협조적이지 않겠냐라는 게 야당 계산이겠지.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빨리 그냥 한덕수를 날려버리고 경제부총리한테 줬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한덕수가 좀 이렇게 뭐 자기 코도 석자고 이게 뭐 국무회의가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조금 앓는 소리 하니까 얘 좀 우리말 잘 듣겠는데 하다가 지금 뒤통수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경제부총리로 넘어가서 이게 진행이 되냐? 그 전에 아마 가처분 소송하고 서로 간에 또 한덕수가 그 탄핵을 인정 안 하고 자기 딴에 출석 계속하고 버티겠다. 나 안 넘기겠다. 뭐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막장으로 갈 수가 있지. 그러면 이제 또 우리나라 경제가 막 흔들리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됐냐. 이제 한덕수 탄핵 나오고 뭐 임명 보류하고 우리나라 정치판이 이건 완전히 혼돈의 도가니야 막. 환율이 1,460원을 돌파합니다. 지금 곧 있으면 1,500원이에요. 야, 언제 환율이 이렇게 올랐냐. 야. 저도 이제 달러가 좀 있긴 한데, 야, 잘 오르던데 1,500원에 팔아야 되나? 하여튼 미친 듯이 환율이 오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60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환율 방어가 안 되고 있어 지금. 한덕수의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환율도 급등하고 있는데, 이야, 1,460원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일이야 이거는. 이거 환율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 이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써줘야 되는데 방어가 안 돼.
원화로 다 던져 막. 다 던져. 그래서 1460원 돌파. 1465원도 돌파. 허허. 이런 그다음에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투기 세력도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이게 여러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고민인 게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끝났다. 맛이 갔다. 이 나라가 맛이 갔다. 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이고 북한이 뭐 이제는 맛이 갔고 이러니까 안정적이라고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야 얘네들 뭐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정부 정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외교가 안 돼요. 외교가 지금. 외교관도 지금 지명을 못 해갖고 막 텅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시스템이 굴러가질 않는 거야.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에 자꾸만 마이너스를 주는 거지. 신용도가 떨어지고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다 달러로 바꾸고 싶은 거지.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빨리 원화 던지고 달러 바꿔서 나갈래 이러고 나간단 말이야. 저렇게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환차 손을 보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계속 손해를 봐야 되는데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던지고 막 나가는 게 일인 거야. 계속 나가.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걸 막겠답시고 뭐 외환 보유고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외환 보유고를 쓰는 것도 아무렇게나 쓸 수가 없어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돼. 미국의 허용치도 있고 그 미국은 그런 걸 싫어한단 말이야. 인위적으로 환율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경제 제재 대상이야 그게. 근데 대체로 이제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친하니까 많이 봐줬어 그동안. 많이 봐줘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로 낑낑대면서 버텼던 건데 지금 뚫려버린 겁니다. 이게 여기서 돈을 더 쓰자니 한국은행이 미국의 눈치가 보이고 그렇지만 또 외환보유고가 빵빵은 한데 외환보유고가 4,600억 달러에서 지금 4,100억 달러까지 줄어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조만간 3,000억대로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잖아. 4,000억대에서 3,000억대로 떨어지면 더 던져 외국인들이. 야 이거 뭐야 이러고 앞자리가 바뀌니까 더 신호가 안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지금 남아있는 그 가용할 수 있는 돈들이 대충 한 15조 정도 되는 거야. 15조 정도. 그러니까 한 100억 달러, 150억 달러 정도를 지금 1,000억 이거를 쓰자니 앞자리가 바뀌어야 돼. 안 쓰자니 환율이 뚫고 나가. 쓰자니 미국이 또 쳐다봐. 안 쓰자니 저렇게 뚫고 들어가. 지금 이 상황인 거야. 그래서 정치 불안정성을 안정을 시켜야 우리의 원화 가치가 유지가 되는데 유지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저 신호 자체는 지금 경기 방어가 환율 방어도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 시스템이 취약해졌다. 뭐 이런 회의도 안 하고 아무도 모르는데 어쩌겠어. 누가 저걸 막 결정하고 돈을 막 쓸 수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다들 수동적으로 하다가 밀려버리고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야 얘네들 지금 뻥 뚫렸다 빨리 팔아라. 막 파는 겁니다. 더 불안하지. 그러니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외국인들이 왜 들고 있어. 들고 있는 놈이 바보지. 그래서 최근에 와서 그런 뉴스도 있어요. 환전. 달러로 환전하고 원화로 환전하는 거지 이 달러를 팔아버리는 이런 지금 분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앞으로 좀 더 오를 수가 있는데 아마 조만간 1,500원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자 오늘 한덕수 형님이 나는 이거 못하겠다. 너희들이 합의해라 이러고 불가능한 미션을 던졌는데 오늘 재미있게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JTBC, MBC 뭐 좌파 매체 들어오지 말라고 해놓고 또 경향신문은 또 들어오라고 했어. 재미있게도. 어쨌든 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폭탄 선언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한덕수한테 사전 보고했거든요. 이러고 얘기를 한 거야. 뭐 부정선거 때문에 했다. 뭐 이거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칭이다. 그런 건 누구나 다 예측하는 얘기인데 아무도 예측 못한 내용은 한덕수한테 사전에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 한덕수는 공동 정범이 되잖아. 김용현. 한덕수 사전 보고했다고 오늘 기정이랑 얘기를 했어요.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김용현 변호인단이 윤통에게 건의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먼저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거는 한덕수도 이 계엄을 사전에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이야기가 돼서 한덕수를 그냥 보내버리는 거야. 안드로메다로. 이거를 김용현이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한덕수를 날려버리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건의해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면 뭐야? 불법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지들이 합법적이라고 얘기하기에 우리는 한덕수한테 얘기했다고 얘기한 건데 이거는 한덕수를 보내버리는 거거든. 왜냐면 한덕수는 나는 못 받았다고 보고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예,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김용현이 한덕수에게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 즉 합법적인 계엄령이었다라는데 이제까지 한덕수는 나는 보고 못 받았다 했다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죠. 한덕수가 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눈이 그냥 있다만 깜짝 놀랬다라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말 뭐라는 거야 저 인간 이러고 한덕수가 빡이 쳐가지고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 없다는 한 총리의 해명을 뒤집는 폭탄 발언이었다. 예, 한덕수를 궁지로 몰아넣는 상황이 오자 한덕수 총리는 즉각 부인을 했다. 어쨌든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거 황당하게 일이 진행되네.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한 총리 쪽은 보도자료를 내서 그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김용현한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김용현 측이 그걸 또 보고 사전 보고란 말에 오해가 있었다. 우리말은 국무회의 이전에 총리와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고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입장하기 전에 거기서 계엄 얘기를 총리한테 먼저 했다는 얘기다 라는 거야. 어쨌든 대통령한테 얘기하기 전에 한덕수한테 먼저 얘기했다라는 거야. 어떻게든 얘네들은 그걸 합리화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한덕수가 한동훈이 아니지 한덕수가 반박을 했어. 전혀 없어. 사전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국무회의 때도 난 들은 바도 없어. 즉 이게 둘 다 내란죄에 지금 그 계엄법에 의해서 내란죄에 걸릴 거니까 한덕수도 김용현도 어떻게든 우리는 절차를 지켰다가 돼야 돼. 근데 김용현은 나는 한덕수한테 얘기를 사전에 했다. 대통령한테 얘기하기 전에 한덕수는 나는 대통령한테 들었다. 너한테 들은 게 아니라 난 대통령이 얘기했고 그제서야 알았다 임마. 이 얘기야. 근데 덕수 형님은 오늘 여야 합의안이 어쩌고하면서 임명을 안 했는데 그걸 김용현 쪽에선 감사하게 생각해더라도 오히려 한덕수를 갖다가 내란에 아주 공범자로 만들어버리니까 상황이 웃기게 된 거야. 좀 고소하겠다고 하고 이래서 손발이 맞아야 무슨 뭐 구걸도 하는 거고 어디서 뭐 물건 파는 거지. 저렇게 손발이 안 맞냐? 저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정부를 운영하고 국방장관이 됐으니 계엄령을 말아먹지. 아이고 참. 자 그러면서 한덕수 쪽이 탄핵을 예감하고 경제부총리한테 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상모가 너 각오 단단히 해라. 이미 탄핵 당할 걸 각오하고 있어 덕수 형님. 그러면서 권한대행을 또 맡게 될 최상목 장관을 거론하며 최상목이한테 각오 단단히 하라고 해라는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건넸다고 한다. 덕수 형님 입장에서는 뭐 지금 나가는 게 나을 수 있지 사실. 이게 지금 뭐 그 가라앉는 배에 타서 뭐 합니까? 그래서 그냥 나 탄핵해줘 나 나갈래 이런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나오는 지금 예측으로는 한덕수가 뻔뻔스럽게 탄핵 당하고도 출근해서 버틸 수도 있다는 썰이 있어요. 우린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겠지. 한덕수가 상목이 형한테 넘기면은 야 저렇게 뛰쳐나가고 싶었구나가 되는 거고 버티겠다 이러면은 윤통과 국민의힘과 뭔가 사전에 왁구를 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